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0.7 나누기 G가 되겠죠. 그래서 G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몇 %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GDP가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1%다. 다시 말하면 0.01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연간 경제 성장률이 1%, 1인당 GDP가 1%씩 늘어난다.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한국의 GDP 이제 3만 불 정도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3만 불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6만 불에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7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70년. 0.7 나누기 0.01. 지금과 같은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나면 70년 걸리고요. 자, 만일 2%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으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년. 평균적인 국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과 같이 혹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엄청난 경제 성장 7% 한번 생각해 보시죠. 7%로 성장한다면 0.07입니다. 그러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년. 10년 뒤면 1인당 GDP가 2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70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나라 1인당 GDP입니다. 뭐 앞에 이 푸른색 선은 이제 앞에서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붉은색 점선입니다. 이 붉은색 점선은 뭐냐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GDP가 매년 일정하게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5.9%로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YT는 1 플러스 0.059에 T승의 Y0를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경제 성장률은 사실 달랐었잖아요.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매해마다 달랐습니다. 물론 happen to be 같았던 해도 물론 있겠죠. 근데 뭐 T 시점마다 매번 달랐었는데 만일 한국의 GDP가 5.9%로 매년 성장했다면 여기에서부터 1960년부터 그랬다면 한국 경제는 이러한 경로를 이러한 패스를 따라서 현재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 60년간 평균 성장률은 5.9%였었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높았던 시기도 많았고 그것보다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매년 똑같이 평균 경제 성장률 5.9%를 유지를 했다면 실제로 이렇게 파란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점선과 같이 갔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냐면 이런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 90년대 초 이런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었냐면 특히 이 기간이죠. 이 기간 5.9%로 성장했으면 1인당 GDP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경제 성장률이 5.9%보다 더 높았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교적 최근입니다. 5.9%로 성장했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1인당 GDP는 그거보다 더디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에는 실제 경제 성장률은 5.9%보단 낮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었던 이유는 거시경제학에서 로그를 이용하면 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1인당 GDP와 같은 변수들을 앞에 그림에서처럼 그냥 화폐 가치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로그를 활용해서 변환한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1인당 GDP는 944달러였는데요.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944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6.850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각 연도에 1인당 GDP에 다 자연로그를 취한 거예요. 혹은 뭐 엑셀 같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y의 t라고 썼다면 이제 이런 값들 로그로 변하는 값들이잖아요. 이런 값들을 이제 로그의 yt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죠. 자, 왼쪽 그림은 앞에서 봤던 1인당 GDP 이제 수준이죠, 수준. 레벨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YT.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테이블에 자연 로그를 취한 바로 그 값이에요. 로그의 YT. 그래서 이 시점에 대충 6.850이었나 그랬었죠. 6.850. 바로 그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아까 어떤 사실들을 좀 강조를 했었냐면, 자, 이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실제로 여러분 그림에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돌아가서. 그쵸? 여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요 기간과 요 기간 이렇게 구분해서요. 자, 이제 다시 로그를 취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어떤가요? 성장률이 여기는 비교적 성장률로 우리 바로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요. 이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가 여기는 좀 완만하고요. 여기는 비교적 플랫하고 그다음에 요 기간은 어떤가요? 요 기간은 물론 그 석유 파동이에요. 오일 샥이 있어서 한번 꺾이긴 했는데 요 기간은 어떤가요? 요 기간은 비교적 스티프합니다. 비교적 조금 더 그러니까 기울기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 기울기가 조금 더 이제 플랫해졌다는 차이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혹은 얼마나 완만하게 늘어나는지를 비교적 조금 더 잘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또 그림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슨이 사는 스프링필드의 1인당 GDP가 2010년에 100달러였다고 한번 해보고요. 경제 성장률은 매년 5%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에 100달러였고요. 1인당 GDP가 5% 증가하면 2011년에는 5% 늘어나니까 1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요 둘 사이의 차이, 증가분, 변화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큼 늘어나야겠죠. 자, 이제 다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인당 GDP는 110.25가 되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났냐면 5.25만큼 늘어났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5%씩 1인당 GDP를 이렇게 쭉 늘렸고요. 5%씩. 그리고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증가분도 쭉 계산을 했습니다.